안녕하십니까. 저에게 무해도보 통지를 통한 실기 해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인터뷰를 진행하려니 굉장히 어색합니다. 네. 자, 매거진 형태의 플랫 모도 컬럼 사이트가 개설되었는데 현대사회 문화인, 지혜로운 그런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명인 명장에게 듣는 이야기에 처음 나와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를 선뜻 응해주셨는데 오늘 명인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나눠보고 무해도보 통지를 통해서 본국검에 관한 연구를 하셨는데 그 안에 법례에 대한 내용 설명을 추가해서 그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해도보 통지와 법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 이야기에 앞서서 소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상무관에서 유치원 시절부터 태권도, 유도, 뭐 이렇게 기타 등등 군생활은 특공무술, 또 궁중무술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현재는 이제 무해도보 통지에 관련돼서 총 24기회를 연구하고 있는 대한명인 06-130호 노병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희님이라 불러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사님이라 표현하시는지 어떻게? 질문 내용에 따라서 네. 뭐 명인 주제가 명인이면 명인, 예예예. 뭐 박사 내용의 논문에 관련된 내용이면 박사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명희님 무해도보 통지를 접하게 된 계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 제가 운동을 하면서 진검을 접하게 되는 게 2000년도 됐을 거예요. 2000년도 되면서 이제 진검을 좀 사용하다 보니까 시연을 참가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전통무예 뭐 복원 작업 이런데 18기 또는 사다법인 경당 이런 단체에서 많은 각 축제장에서 시연을 하게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제 그 형을 저도 처음에는 이곳에서는 이 형을 외워야 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또 같은 건법인데 예를 들자면 봉국건법을 예를 들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외수로 한 손으로 하고 또 한쪽에서는 두 손으로 잡고 봉국건법을 하면서도 또 조금 다른 단체는 약간의 해석이 다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추후에는 제 나름대로의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혼돈이 오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창작물을 만들게 되고 그에 따라서 시연도 하게 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부를 연구해봐야겠다라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전통무예에 빠질 수 없는 그런 분야인 것 같은데 혹시 문화 분야에서 성공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저는 그 무해도보 통지 서문에 나왔듯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전란, 그러니까 전쟁이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무사들에게 국방의 의지를 남기고 억만년 수련을 해서 이어나가라 뭐 이런 뜻에서의 어떤 자긍심과 거기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데 큰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장 큰 성공이라면 이 후계자 또는 전수자와 함께 연구하고 그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무예서를 좀 더 현실적인 그리고 체계화된 표준화된 무해도보 통지의 실기 재현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는 현재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체육관 한 20년 정도 사범생활, 체육관 관장 20년 정도 이렇게 흘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어떤 이런 과정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명인명장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렇게 견뎌 오셔야 될 텐데 혹시
명인에 이르기까지 힘들진 않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인 칭호를 받은 게 이제 2006년도니까 그때 나이가 42였어요. 42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마상무예, 개백축제 이런데 이렇게 마상무예 또는 지상무예 이런 시연을 하는 곳에서 좀 더 무예도 보통지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은 마음에 이런 사람도 도전한다 그런 기록을 남기고자 집단 1시간 배기 또는 천탑 빨리 배기, 사과 던져 배기 이런 한국기록원의 인증을 받으면서 그때 당시 받기 전에 이제 일주일 남기고 축제장에서 이제 낙마 사고가 있어가지고 어깨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1시간 배기를 이겨내야 했던 그런 생각들이 가장 힘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무예도보통지를 재해석함에 있어가지고 기술체계를 재해석함에 있어서 법례란 이야기를 하셨는데 법례로서 박사학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법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법례란 무엇인지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시연하는 과정에서 같은 건법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단체에서 해석법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문을 보면서 그동안에 배웠던 게 점검하면서 법례를 적용하면 달라지는구나. 법례는 무엇인가? 그래서 자세히 이제 겉으로만 보던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읽어봤습니다. 법례 내용에 1번부터 20번 약 20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14번째부터 18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원문은 위에다 놓고 아래에는 그림을 놓으면서 그 그림을 보에, 즉 보는 계보를 얘기하는데요. 그걸 따로따로 분리하거나 합쳐 놓았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총도는 균보법에 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원해본에 대한 내용과 기타 등등 법례에 대해서 적용을 하니까 이 해석법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실기 내용이 좀 달라지더라는 생각이 됐고 이 법례는 또 하나의 정보구나. 즉 우리가 이 등한시 한다고 그러죠. 그냥 가볍게 넘어왔습니다. 무예 도보 그냥 그림만 하고 언해본만 위주로 해서 해석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고 안에는 이 4가지 언해본, 총보, 총도, 예를 들자면 건보, 보를 이 4가지를 합쳐서 해석을 해야 정확한 실기재현이 되는 것이구나를 알게 됐고요. 우리 흔히 말하면 법례는 어떤 지침서이며 지시사항 또는 그 책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안내해주는 글입니다. 그 안내해주는 글을 우리는 등한시한 거죠. 그래서 법례에 대한 내용은 그 정보를 어떻게 정확하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법례를 통해서 우리 기술체계에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그 이야기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추후에 좀 더 세부적인 이야기를 지금 당장 봉국권법에 대해서 나눌 수는 있습니다.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하나만 박사 논문에 무예학회지에서 우수자 논문 연구자상을 받은 내용인데요. 자조천세 관련된 내용입니다. 봉국검보의 파지법, 즉 검을 잡는 데 있어서 왼손이 올라가는 걸 좌쌍수 파지법, 오른손이 올라가는 걸 우쌍수 파지법이라고 정의했을 때 이 우쌍수 파지법은 총보에는 나오지가 않고요. 총도에 우쌍수 파지법, 높이 드는 조천세 자세가 나오고요. 건보에는 좌쌍수 파지법, 왼손이 위로 가서 손을 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총보에는
총보는 전체적인 순서를 나타낸 건데요. 조천세를 하는데 우회 그림에 좌해 뭐 이렇게 표시가 2개가 돼 있고요. 또한 원문 건보에는 조천세 양수 고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자에 양수 두 손이라고, 즉 쌍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두 번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손을 좌측과 우측이 바꿔진 그림을 총보에 회전을 넣었다는 내용이거든요. 원문 한자에는 양수로 표현을 하고,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환집이라는, 즉 손을 우아래를 바꾸는 중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했을 거라는 거죠. 무예도 보통지에 평곤이나 곤방에 보면 이 설명이 없습니다. 환집 내용이. 손을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평곤에서는 좌편으로 때렸다. 그러니까 조그만 좌편, 제일 끝터리에 방망이가 작은 쪽으로 때리기도 하고, 또 갑자기 바꿔서 큰 쪽으로 상대를 치는 대당세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에도 평곤이나 곤방에서 여기에는 모두 다 환집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근데 환집이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 있는 게 기창, 깃발로 든 창술이죠. 기창의 환집이라는 내용과 협도의 환집이 나오고요. 흔히 또 환집을 손을 바꿔 잡는다 그러는데 명나라 무비지 책에는 환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수기법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환수기법으로 검을 쓰기도 하고 했는데요. 정확하게 우리 무예도 보통지를 보니까 환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무예도 보통지에 쓰여 있으면서도 안 쓰여 있기도 하더라는 내용이죠. 즉 이러한 것은 법내에서 종합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저는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 자조천세를 안 하고 있는데 자조천세를 해야 한다는 것. 그럼으로써 실기 내용이 달라집니다. 범국권법에서. 또한 범국권법이 뭐 정기세, 후일격, 전일격 그림을 자세히 보면 분리하고 합쳐놨습니다. 예를 들자면 진전살적세에서 중단에 멈춰있는 그림이 있는가 하면 총도에는 그렇지만 건보에는 약간 바깥으로 사선으로 무릎 위에 와 있습니다. 즉 전일격이나 후일격은 사선으로 뵀다는 뜻이겠죠. 또한 해석법이 정면만 내리던 해석법도 다르게 되고요. 또 좌우전이 특징입니다. 이 좌우전은 좌측과 우측을 오가며 제가 볼 때는 창이나 뭐 검을 막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좌우전을 쓰는데 내려만 있는 게 아니고 올려 좌우전도 있더라. 그 올려 선자, 즉 돌릴 선자를 쓰는데 선작 좌우전. 그 돌 선자만 찾아도 엄청난 내용이 있습니다. 몸을 돌린다는 것, 원래 이제 한자의 기법이 선이라는 건 회전도 있고요. 몸을 돌려, 칼을 돌려, 기법에서는 역으로 또는 반대로 이런 뜻이 있고요. 무예도 보통지에 24기해 중에 오로지 하나, 선의 해석은 돌리듯 했다라고 나오는 게 권법에서 나옵니다. 선작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많이 쓰면서도 이어가면서도 이 선에 대한 해석은 거기 한번 나오고요. 잉작도 그렇습니다. 인하여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원문 내용의 한자 하나하나 전체 24기해를 통틀어서 해석하고 연결되어 있으면서 이 구조가 너무 신기하게 법례를 따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조천세, 전일격, 좌우전 이것만 해도 검법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회, 우회, 우희례 이 기준은 분명히 있는데 총보에서는 기록을 하기도 하고 총도에서 기록을 안 하기도 하고 원문에는 좌일에 우일에라는 표시가 있으면서 총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걸 합쳐서 해석해야 한다는 논문이 제 박사 논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에 이 논문을 통해서 실기 해제가 나온 어떤 몸짓을 한번 볼 기회가 있으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박사 논문 할 때 그러한 이렇게 절차가 있어서 유튜브에 무해도 보통지 본국권법 법내 뭐 이렇게 치면 검색을 하게 되면 아마 검색이 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전체적인 해석법을 다 해놓지는 않았지만 영상으로는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혹시 전통무예 단체나 연구자들에게 조언이나 뭐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희들 전통무예, 무예도 보통지의 어떤 문화의 맥을 이어나가는 자긍심도 갖고 그 자긍심을 통해서 전통을 이어간다는 큰 뜻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 넓은 마음으로 뭐 조문 정보더라도 서로 공유하면서 좀 더 표준화된 무예도 보통지 실기를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도컬러 또 한국스포츠교육개발원 전통무예 연구소에 있는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처음으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무예도 보통지 전통무예에 관심을 가져주신 또 이렇게 방문해 주실 이 시청자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더욱더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좋아요, 구독을 해주셨으면 더욱더 발전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